안녕하세요. 오늘 흥미로운 자료들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루비랑 레일스 생태계에 어떤 최신 변화가 있는지, 또 그 속에서 어떤 통찰을 얻을 수 있을지 한번 깊이 파헤쳐보죠. 네, 개발 환경 변화부터 AI 도구, 또 핵심 개념들, 커뮤니티 이야기까지 다양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정보들 속에서 진짜 중요한 거, 이거다 싶은 아하 순간들을 딱 꼽아내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개발 환경 이야기부터 좀 해보죠. 네, 그 DHH 이야기요? 네, 세븐 시그널스의 DHH. 그러니까 레일스 만든 그 데이비드 하이네마이어 한 손이요. 20년 넘게 쓰던 맥을 떠나서 리눅스로 개발 환경을 옮겼다는 소식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저도 그거 보고 좀 놀랐어요. 꽤 오래 맥을 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유가 오픈 소스랑 더 가깝게 지내고 고객 환경이랑 비슷하게 맞추고 뭐랄까 좀 안주하지 않으려는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개발자들한테 프레임워크 랩톱 준다고 하고요. 이게 그냥 OS 바꿨다 정도는 아닌 것 같죠? 네, 그 이상이죠. 그냥 개인 취향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어떤 방향성, 철학 같은 걸 보여주는 움직임 같아요. 개발 도구를 자기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그러니까 오픈소스나 사용자 중심, 이런 거랑 일치시키려는 거죠. 아, 그런 의도군요. 물론 리눅스 새로 배워야 하고 도커 써야 하고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이야기하긴 했는데 핵심은 그거 같아요. 편안함에서 벗어나서 계속 성장하겠다. 이런 메시지. 단순히 OS 선택 문제를 넘어서는 거네요. 개발 환경이 조직 가치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주는. 네, 맞습니다. 어쩌면 기술 선택의 비기술적인 측면, 그런 걸 보여주는 사례 같기도 하고요. 흥미롭네요. 그런가 하면 쇼피파이 쪽에서는 루비 코드 성능 개선에 초점을 맞춘 도구를 내놨어요. 로스트라는 정적 분석 도구. 아, 네. 로스트요? 이게 프리즘이라는 새 파서 기반이라 분석도 빠르고 또 쇼피파이가 워낙 큰 레일스 앱을 돌리니까 그 경험에서 나온 규칙들을 담았다고 해요. CI/CD 연동도 되고. 오, 성능에 집중했다는 점이 중요하네요. 그쵸. 보통 린터 하면 코드 스타일 많이 보는데 이건 성능 병목 잡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대규모 레일스 애플리케이션들이 사실 성능 문제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이걸 해결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겠죠. 특히 CI/CD 자동화로 코드 리뷰 부담 줄여주는 거, 그리고 쇼피파이 경험 기반 규칙이라는 점이 신뢰를 주고요. 단순히 쇼피파이 내부용이 아니라 생태계 전체에 좀 영향을 줄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레일스가 엔터프라이즈급 대규모 환경에서도 성능 이슈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죠. 다른 기술 고민하던 CTO들한테도 어필할 수 있을 거고요. AI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죠. 쇼피파이의 오비 퍼난데스 인터뷰 보니까요. 엔트로픽이랑 협력해서 LLM, 그러니까 거대 언어 모델한테 대규모 레일스 코드를 학습시킨다고요. 네, 그것도 흥미롭더라고요. LLM이 레일스 코드를 더 잘 이해하게 만들겠다는 거니까. 그리고 루비용 AI 프레임워크, 레이크스도 1.0 버전 나왔고 또 로스트라는 AI 워크플로우 도구도 소개됐어요. 이건 아까 그 정적 분석 도구랑 이름만 같은 다른 거죠. 네, 맞아요. 이름은 같은데 바른 겁니다. 이 로스트는 AI 워크플로우 도구예요. YAML 파일로 복잡한 AI 연계 작업을 정의하고 자동화하는 거죠. YAML 기반 워크플로우에 솔루벳 타입 주석 자동 추가 같은 기능도 있다고요? 예, 라익스가 루비 코드 안에서 LLM이랑 상호작용하는 틀을 제공한다면 이 로스트 워크플로우 도구는 실제 작업을 자동화하는 구체적인 예시를 보여주는 거죠. 타입 힌트 추가나 앞으로 코드 히스토리 물어보는 기능 같은 거요. 개발자들 일하는 방식을 확 바꿀 수도 있겠다 싶어요. 와, 복잡한 AI 연동을 그냥 설정 파일 짜듯이 할 수 있게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오비가 커뮤니티 참여도 강조하던데 루비 생태계가 AI를 되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는 모습이죠. 서비스 에그에서 새로운 액션 텍스트 에디터 공개한 소식도 있었어요. 네, 렉시컬 기반 에디터요. 맞아요. 근데 재밌는 게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로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요즘 다 프레임워크 쓰는데 기존 트릭스보다 훨씬 유연하고 접근성도 좋고 데이터 로딩, 필터링, 원격 데이터 연동, 커스텀 UI, 멘션 기능 같은 것도 잘 된다고 하고요. 프레임워크 없이도 이런 걸 만들었다는 게 대단하네요. 그렇죠. 유연성, 접근성, 그리고 좀 더 복잡한 컨텐츠 처리 능력을 개선한 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렉시컬 같은 좋은 기반 라이브러리랑 웹표준 기술만으로도 충분히 정교하고 강력한 UI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어떻게 보면 요즘 웹 개발 트렌드에 좀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걸 수도 있고요. 레일스 안에서 직접 편집 경험을 계속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잠시 핵심 개념으로 돌아가서요. 루비 모듈 쓰는 법, 인클루드랑 익스텐드 차이점에 대한 글도 있었죠? 네.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중요하죠. 인스턴스 메서드 추가냐, 클래스 메서드 추가냐 이거잖아요. 레일스에서는 액티브 서포트 점 컨선으로 이걸 좀 더 편하게 관리하기도 하고요. 이런 기본기가 왜 계속 중요할까요? 결국은 코드 구조화랑 유지 보수성의 기본이니까요. 앱이 커지고 복잡해질수록 인스턴스 로직이랑 클래스 레벨 기능을 명확하게 나누는 게 중요해지거든요. 아, 그렇군요. 앞에서 이야기한 성능 최적화라 대규모 앱 관리 같은 문제들도 결국은 이런 탄탄한 기본 구조 위에서 더 잘 해결될 수 있는 거고요. 기초가 튼튼해야 집을 높이 지을 수 있는 것처럼요. 마지막으로 루비 창시자 마치 인터뷰 내용인데요. 루비가 성공한 이유 중 하나로 영어 소통을 꼽았더라고요. 네, 저도 그 부분 인상 깊게 봤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실수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기술에 대한 열정만 있으면 국적 상관없이 친구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였죠. 이게 그냥 단순히 영어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글로벌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는 기술 외적인 요소, 특히 이 소통이라는 게 기술의 성공이나 커뮤니티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거죠. 정말 그렇네요. 마찌가 말한 것처럼 짧은 문장이라도 좋으니 일단 소통을 시작해보라는 격려가 기술 장벽 말고도 심리적인 장벽 때문에 멍서류인 개발자들한테 되게 큰 용기를 줄 것 같아요. 커뮤니티 참여의 본질을 딱 짚어준 거죠. 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DHH 리눅스 전환부터 시작해서 쇼피파이의 로스트 분석 도구, 레익스와 로스트 AI 도구, 또 새로운 액션 텍스트 에디터, 인클루드 엑스텐드 같은 핵심 개념, 그리고 마치의 소통 이야기까지 루비와 레일스 세계의 다양한 움직임을 살펴봤습니다. 네, 이 모든 변화와 통찰들을 쭉 들어보셨는데요. 오늘 이야기 나눈 것들 중에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루비나 레일스 작업 방식 혹은 커뮤니티 활동에 한번 적용해 볼 만한 단 한 가지 작은 실험은 뭐가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 작은 실험이요? 네, 예를 들면 오늘 나온 도구들 가볍게 한번 써본다거나 아니면 아주 작은 거라도 괜찮으니까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질문이나 의견을 한번 남겨보는 거죠. 이번 주 여러분은 어떤 실험을 한번 해보시겠어요?